여러분께서는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가 진행하는 금요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2부 순서에서는 아트 프로젝트 컨설턴트 안성숙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성숙 선생님께서는 경기도 백남준 아트센터 프로젝트를 8년 동안 경기문화재단 백남준 스튜디오 백남준 선생님과 같이 진행하시면서 백남준 아트센터가 개관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셨고, 얼마 전까지 스미소니언 뮤지엄 오브 아메리칸 아트의 카운셀러로 계셨습니다. 경기도 백남준 아트센터 프로젝트를 8년 동안 진행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프로젝트가 8년이란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경기문화재단하고 백남준 선생님께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약 4년이면은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부지도 경기도에서 제공하시고, 네. 건축가는 국제 공모를 해서 이제 선택하기로 했고, 네. 그 기본적인 몇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한 다음에는 그러면 실제 공사는 약 3년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토탈 4년 정도의 프로젝트로 생각했는데 8년이 걸린 제일 큰 이유는 임창열 지사에서 손학규 지사로 마지막 김문수 지사에 가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매번 지사님이 바뀌면 행정상 정지되는 기간도 있고 중복이 돼서 도의회에서 재심사를 하는 기간도 있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8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럼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조금씩 아이디어가 합쳐지는 과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백남준 스튜디오를 책임지고 있는 켄 하쿠다 씨나 아니면 존 헨하트, 존 호프만, 그리고 이제 일원으로서 참여한 제 자신의 그 기본 자세는 백남준이 한국, 특히 수원 쪽에 경기도의 청을 받아들여서 백남준 미술관을 짓고 경기도를 세계의 지도 위에다가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백남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외부에 말씀드리기는 민망한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지만 그것을 이게 8년이 걸리는구나, 길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 생전에 네. 마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4명이 뭉쳐서 일을 했고 경기문화재단에서도 그런 각도에서 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죠. 네. 작년이 백남준 선생님 10주기였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도 백남준 선생님을 기리는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었나요, 선생님도? 요즘에는 이메일 또는 스카이프로 원격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좋은 네. 시대에 사니까.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한국의 그 자하 하디드가 지은 동대문 플라자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고, 네.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은 한국에서 많이 보였고 앞으로도 많이 보일 텐데, 그래야 하겠죠. 과연 백남준이 어떤 배경으로 이런 작품을 제작했으며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 미술사의 한 장을 여셨는가 하는 그 배경 자료, 방문객들이, 특히 학생들이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받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왔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트의 시작이 무엇이었고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아트가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를 네. 이해하는 것이 그 아트를 정말로 어프리시에이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백남준 쇼에서 두 번째 전시장 아카이브를 지금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아카이브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참 좋은 일이군요. 네, 실제로 백남준 선생님께서 처음 그리신 작품이라든지 어떤 네.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현대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그 콜라보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네.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요즘에는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선생님을 뵙기 전에 조금 알아보다 보니까 백남준 선생님께서도 콜라보레이션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남준의 업적이나 그 명성에 비해서는 백남준께서
적극적으로 그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경이 별로 없어서 예가 많지는 않지만 그 압솔루트 보드카, 네. 스와치 시계 네. 등을 통해서 콜라보레이션 하셨죠.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앱솔루트 보드카 쪽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이 와서 시작이 됐었던 건가요? 콜라보레이션이? 선생님이 워낙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네. 청을 여러 번 받았죠. 그래서 특별히 뭐 앱솔루트 보드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백남준 선생님께서? 그것은 선생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압솔루트 보드카 쪽에서 선생님께. 네. 네. 실제로 이렇게 큰 병에 같이 콜라보레이션 작품이 들어가 있고요. 네. 스와치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보다 보면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제로 네. 온라인 마켓에서 굉장히 네. 많이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고겐하임 미술관 기프트샵에도 있었고. 그 깍이 굉장히 특이하던데요. 네.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네. 돼 있어가지고. 백 선생님의 80년대 작품을 보면은 그 리모트 컨트롤이 작품의 일부분으로 그것이 있어야 비디오를 킨다든지 그랬으니까. 네. 시그널을 줄 수 네. 있는 뭔가 시작의 의미가 있는 네. 거네요. 그럼 네. 리모컨 컨트롤이. 네. 그래서 저는 보고 왜 리모컨을 했을까? 이런 점이 사실 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좀 필요한 거죠. 아는 만큼 느낀다라고 하니까. 알면은 아무래도 그 즐거움도 더 크고, 네. 그다음에 그 애착이 가지요. 네. 실제로 아트라는 것을 좀 어렵게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여기기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트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받아들일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은 내가 사는 생활 자체가 아트니까. 선생님과 제가 만나는 순간도 아트인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입고 계시는 의상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색과 질감, 천의 질감이 이렇게 조화가 맞았구나. 그거 금방 알게 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사실 아트가 어디 따로 특별한 곳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안에 내가 선택하는 음식, 식기는 어떤 걸 쓰고 싶다든지 내 화장실에는 어떤 색의 어떤 질감의 타올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든지 의상 등등이 다 예술 문화가 녹아있는 것이니까 내 생활 안에 내 나름대로 나의 민족적인 배경, 개인적인 배경, 뭐 종교, 나이 등에 다 녹아서 내가 그것을 생활하고 숨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나의 감성과 또는 나를 즐겁게 또는 나를 이렇게 인스파이어 시키는가 하는 색상,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나는 이쪽 색상이 나한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 또는 같은 상품 중에서도 어느 메이커의 상품을 내가 쓸 때 촉감도 좋다. 또는 촉감, 기분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기능상 나는 어떤 제품이 좋다더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오늘 인터뷰를 선생님 댁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와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를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함께 사시고 있는 아트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은데요. 이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이는 라디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분이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그러면 정정 넘버원 아트가 아니라 생필품이죠. 의자, 식기 등등인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70년대 초반, 초중반에 한국 시골에서 여행하던 중에 우연히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가지고 있던 나무장, 목기장 몇 개, 함지박 또는 가면, 한국 가면 등등.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살면서 뭐 야드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또 모던 가구를 파는 가게 가서 사기도 하고 하면서 미국의 30년, 40년, 50년대에 가구를 새롭게 시도해서 만들었던 분들의 다 상품들이었죠. 그분들이 그것을 작품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사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길에 버리게 되는 거를 제가 습득해서 제대로 된 곳에 보내서 수리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국 것과 이쪽 거,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의 40년, 50년, 60년대 가구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던 거 역시 여기 분들이 쓰다가 그것도 다
야드 세일이나 아니면 정크 야드 같은 데 내놓은 거 찾아다가 해서 다 섞어 놓으니까 아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특히 소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어디 정크야드에서 사셨다고 말씀하셨죠? 오하이오 저 내륙 지방을 여행할 때가 있었어요. 한 네. 20여 년 전에. 네네. 근데 그 오하이오 쪽에도 아미시하고 메노나이트 종교를 가진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고 해서 네.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네. 정말 길가에 너무 초라한 그 정크야드 같은데 앤틱이라고 쓰기도 본인들도 미안했던지 네. 카민 그렇게 하고 무슨 정크야드라고 썼어요. 거기에 정말 많은 가구들 집기들이 쌓여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저 데이베드하고 저쪽 방에서 쓰고 있는 그 탁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네. 쟤들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친 연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뉴욕에 그것을 운반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손을 볼 곳에 보냈더니 모두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찾았냐고. 그 오하이오의 어디 흙길에 네. 아주 백로드에 지나가다가 정크야드에서 샀다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전체적인 생각은 있지만 네. 그거 하나하나를 인테리어 디자이너처럼 플랜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내 생활 안에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20대 한국에서 여행하다가 우연히 가지게 된 한국 못 가고 네. 또 미국에서 여행하면서 가지게 된 이런 가구. 유럽에 갔을 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포슬린이 자기가 참 아름답고 우리 거하고도 같이 쓰면 좋겠다. 그럼 제가 가지고 와서 12세기에 있는 고려 청자 몇 개 접시하고 그 영국 시골에서 여행하다가 가지고 온 그 포슬린하고 같이 상을 차리면 아주 훌륭한 식탁이 돼요. 그 연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가 진행하는 금요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아마 뮤지엄을 가다 보면은 제가 아마 거기서부터 이 생각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니면 미술사에서도요. 서양 미술사, 또 동양 미술사, 서양 아트, 동양 아트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양 거는 동양 거끼리, 서양 거는 서양 거끼리라는 그 개념이 제가 머릿속에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랑 오늘 거의 한 2시간 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서양이 같이 조화를 이룰 때도 네. 굉장히 멋진 아트. 제가 그래서 네. 아마 아까 아트라고 표현을 드린 것 네.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생필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아까 보여주신 도자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릇이라든지 실제로 생필품인데 동서양이 조화를 이루게 네.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트가. 네.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도 많고 네. 그러면서 각 지역의 기후나 또는 자재가 어떤 자재가 있느냐 또 종교적인 배경, 민족적인 배경에 따라서 표현 양식이 다르다. 그런 차이 외에는 정말 인류는 여행을 하면서 볼수록 인류는 하나구나. 네. 그런데 교육이나 사회 교육 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동양 미술사, 서양 미술 아마 동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라는 그 개념 자체도 이미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젊은 아이들 또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그 동양 서양보다는 같이 동시에 얘들이 한 페이지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할 텐데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서 네. 실제로 만져보고 육안으로 보기 이전에 최소한 인터넷 상으로는 버추얼 상으로는 같이 그 같은 페이지에 놓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마 훨씬 더 확대되고 빨리 그런 인식의 변화가 올 겁니다. 동서양 아트의 조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문득 예전에 루이비통이었나요? 루이비통의 콜라보레이션 중에 루이비통과 일본 작가 무라카미. 네네네. 굉장히 콜라보에 아주 최근에 성공한 예 중에 하나죠. 네네. 네. 굉장히 상업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콜라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업적이어서 어느 정도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상업적이다라는 것은 지금 특히 요즘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1, 2차 대전을 끝내면서 미국이 이제 슈퍼파워가 되면서 소비자 문화 네. 또는 팝 컬처 네.
이쪽으로 이제 정말 시계추가 많이 움직이면서 특히 요즘에는 전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렇죠. 어떤 작가 또는 예술가와 기업이 콜라보레이트 해서 협업된 상품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회자되면서 생활화한 것은 사실은 커머셜리즘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빨리 확대된 거죠. 지금 그 역사는 오래된 겁니다. 지금 역사가 오래됐나요? 네. 많은 분들이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뉴 트렌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오래된 건가요? 거고, 네. 옛날에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는 한국도 그런 게 있었죠. 훨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좀 더 조용하게, 좀 더 장기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이 그랬으니까, 시대의 속도가.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아주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무엇이 하나 알려지면 순간적으로 온 세계에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트와 기업의 콜라보레이션이 갑자기 지금 와서 크게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사회의 그 배경이나 시대성이 그렇게 소비자 내지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느끼게끔 그렇게 된 것이죠.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늘 존재했었던 건데 네. 그게 이제는 우리 몸으로 또 우리 일상생활에 일상생활로 또 쉽게 네, 아주 접근성 용이하고 대량 생산된 어떤 상품에다가 무엇인가 정감이 있고 네. 나에게 어필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를 금방 줄 수 있고 빨리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지금 뉴 트렌드인 것 같지만 그것은 지금 시대, 인터넷 시대라는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네. 홈 쇼핑이라든지 모두가 다 그렇게 되게끔 역할을 한 것이죠. 아, 그러면은 왜 우리가 달력이나 이런 네. 거를 볼 때 거기에 그림이 들어가 있거나 아트 작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벽에 1년치 달력을 보면 네네. 한동안에는 동양화 작가의 작품들이 있었고 또 한동안에는 예를 들면 김환기, 장욱진, 천경자 이런 서세옥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들어가죠. 네.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많은 그 홍보물에도 한국의 공예가 또는 공연가들 사진이 다 들어가죠. 그거 다 협업입니다. 다 네.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단지 그거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달력이다 아니면은 그냥 생필품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아트 콜라보레이션이었는데 네. 우리가 그거를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레이블링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죠. 우리가 옆에 네.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네. 아, 그럼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늘 우리 안에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면 네. 실제로 아트라는 게 또 예술이라는 게 문화라는 것이 미국에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메트로폴리탄에 가면 한국관이 실제로 네. 있는데요. 네. 조금 작게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아무래도 중국관이나 일본관에 비해서 조금 위치적으로도 조금 구석에 위치하는 네. 게 사실인데요. 저는 가끔 한국 문화가 그리울 때 그곳에 가곤 하는데요. 만약 일반 대중이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박물관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받는 first impression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몇 개의 작품이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가가 일반 대중한테는 좀 큰 임프레션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국관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네. 더 알려야 되는데 네. 메트로폴리탄뿐만 아니고 워싱턴 DC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미소니언 뮤지엄에도 우리나라 아티스트, 특히 백남주 선생님 작품은 굉장히 메이저 전시로 들어가 있죠. 네.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찾아주시고 네. 또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네. 네. 우리나라 아티스트, 뭐 백남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거는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우리나라 안에서보다 외국에서 또 외국 분들한테 더 많은 어프레이션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비근한 예로 요즘 한국 단색화. 네. 네. 그래서 60년, 70년, 8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추상화 계열을 이끌었던 박서보, 정상화, 이환 그런 분들의 작품들이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안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죠.
네. 네. 실제로 많이 알려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알려진다라는 게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물론 좋은 거죠. 외국분들도 많이 오셔야 되지만 우리나라 작가분들 또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외국에서 어떤 전시회를 한다던가 할 때 우리나라 분들도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생활에 여유가 생기시면 아무래도 시간과 그 정신적인 여유도 따라오는 동반하는 거니까 지난 36년, 37년간의 뉴욕 생활을 보면 그런 면에서는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아쉬운 점은 있지만. 네. 네. 실제로 발전이라는 거는 발전의 속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저희 섹션이 있고요. 더 발전할 거라고 분명히 네. 믿습니다. 네. 호암미술관 네. 소장품 중에 메트로폴리탄 안에 있는 한국관에 아주 좋은 작품들을 선정해서 숫자로는 적지만은 아주 정수를 뽑아서 보여준다든지 네. 중앙박물관에 소장품의 일부가 온다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트로폴리탄 내에 한국관이 위치나 그 면적으로 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전시를 저는 종종 가보는데 어떤 이점이 있나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선된 네. 좋은 미술품 또는 좋은 소장품들이 이리로 나들이를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러 갈 충분한 이유가 있죠. 네. 아마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말에 이제 네. 조금 있으면 곧 따뜻해질 것 같은데요. 네. 봄도 되고 하니까 네. 꼭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한국관 꼭 방문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워싱턴 DC도 혹시 가시게 되면 네. 백남 선생님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Smithsonian Museum of American Art. 네. 그 안에는 백남준 작품의 그 연구 전시 중인 작품이 메가트론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일렉트로닉 하이웨이 그다음에 그 백남준 60년대에 아주 중요한 그 Zen for TV라고 TV를 켜면 줄이 한 줄 나오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런 작품 등등 해서 그 연구 전시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 우리나라 국기가 네. 나오기도 하죠. 네. 첼시에 있는 위트니 신관 거기에 백남준 작품 전시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관람하시면 좋죠. 많은 분들한테 꼭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윈니라든지 뭐 메트로폴리탄이라든지 스미소니안 그곳에 백남 선생님 작품이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미소니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메이저 이그지비션이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백남준은 미술사의 한 챕터를 열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니까. 네. 그래서 유럽을 가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미술관 또는 공공장소에서 백남준 작품을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런던의 테이트, 백남준 전시실이 있고요. 연구 전시실, 독일,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다 있죠. 네. 앞으로 우리가 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 선생님의 전시를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또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상당히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를 하시는 거죠? 오랜만이라기보다 거의 저는 안 하니까. 제가 선생님 만나 뵙기 전에 조금 설치를 해보니까 예전에 신문기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한 8, 9년 정도 됐었던 기사였던 것 같은데 네. 백남준 선생님 서거 후의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특별히 선생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좀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 성격이겠죠. 제 별명이 네. KBS에서는 백남준 관련 프로 제작을 위해서 80년대부터 뉴욕을 늘 다니셨는데 많은 그 프로듀서 PD들께서 한 90년대 말쯤 되니까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어떤 별명을 받았나 하면 카메라 뒤에 서는 사람. KBS에 계시는 아주 오래 계신 PD께서 저한테 붙이신 별명이라는데 저 자신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또 백남준 뭐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남준하고 다른 분들이 사진 찍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뒤로 걸어갔더니 저기 또 저 카메라 뒤에 서시는 분이 또 저렇게 걸어가는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제 성격일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늘 카메라 뒤에 서시는데 그래서 혹시 제 인터뷰를 하시는 건가요? 카메라가 아니고 라디오여서? 있어요. 네, 오늘 그러면 어려운 시간 내주셨고 늘 카메라 뒤에 서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또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아트라는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백남준이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안성수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방송을 준비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며 조그만 바램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까지 다양한 마이너리티 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터뷰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성원하고 힘껏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 백남준 선생님을 기억하며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들 꼭 문화예술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금요 스페셜의 장춘환이었습니다.